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 살면서 모은 저의 에코백 컬렉션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3년 동안 모은 에코백에 대해서 업보 청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에코백이 막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펴면서 두서없이 한번 정리를 해 가면서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구매한 에코백, 오늘 구매한 에코백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에코백이라서 조금 화면이 어, 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줌 아웃을 조금 해서 비율이 조금 이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나갔다가 구매한 그 엘리엇 어릿의 사진전을 다녀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거기 갔다 구매한 에코백. 아니, 이게, 그니까, 제가 막 에코백을 한국에 있을 때는 미친 듯이 모으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디를 가면 꼭 그 에코백을 팔잖아요. 거기만의? 그 관광지나 혹은 장소나 뮤지엄이나 이런 거만의? 그래서 그런 걸 하나둘씩 사 모으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이렇게 오기가 생겨서 내가 여기 왔는데 에코백을 안 사면 내가 아니다. 약간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오기를 부려서 그래서 에코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학원 등록을 하니까 준 에코백입니다. 사실 제가 산 에코백 중에 가장 비싼 에코백은 얘라고 할 수 있겠네요. 800유로짜리 에코백. 그래서 오랄라를 진짜 많이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약간 그 특유의 그 울랄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울랄라라고 말을 하냐? 울랄라까지는 아니고 울랄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쓰는 그런 말이고 Ready to Love Learning French라고 해서 프랑스어를 공부를 사랑할 준비가 됐냐고 했는데 3년 동안 저는 프랑스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에코백이 어떻게 보면 이 에코백이 제가 여기 아니다 그 전에도 있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온 친구예요. 그 인덱스라는 건대에 있는 서점에 가서 산 에코백은 아니고 에코백 재질의 크로스백인데 이거 한국에서 잘 메고 다녔고 그리고 여기서도 매겠다고 작년에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곧 금방 또 가지고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몽생미셸 에코백도 있어요. 정품 에코백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있는 관광지 샵에서 샀던 것 같아요. 몽생미셸 애비 안에 있는 기념품 샵에서 파는 에코백들은 다 좀 못생겼는데 비싸가지고 안 사고 밖에 나와서 이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떡하지? 네. 이거는 제 에코백이거든요. 제가 그린 에코백. 이거 동생이 한 6년, 7년 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유럽 여행하고 했을 때 그때 무슨 마트에서 뭘 사고서 가방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샀대요. 그리고 한국에 갖고 와서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또 탐내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 줬거든요. 이 가방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의류용 크레파스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집에서 그냥 대충 그린 그 에코백입니다. 이것도 아까워서 다시 가져가야겠다. 얘도 나름 사연이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더니 그 제 옆 사람이 이거 자기 달라고 그래서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달라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라이크스뮤지엄이라고 국립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그림인데 거기서 산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필리그랑스라고 하는 그 엄청 큰 브뤼셀에 서점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교보문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에코백이에요. 이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다닐 때 그때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가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또 인덱스에서 산 인덱스 서점 건대에 있는 인덱스에서 산 에코백이고 지금 이게 에코백이 10개가 되면 얘네를 접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8개고요. 이것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코백인데 파울클레의 선 그림으로 만든 에코백인데 베른에 가면 파울클레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울클레 센터에서 구매한 에코백입니다. 이건 어떻게 아까워서 쓸까 싶은데 뭐 써야겠죠? 질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 보면 젠트룸 파울클레라고 돼 있어서 파울클레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8월에 그 옆 사람의 출장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스위스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가면 그 파울클레 센터를 꼭 다시 갈 거예요. 이제 다른 전시를 하고 있을 거라서 가서 전시를 꼭 보고 마지막으로 안녕을 잘 하고 그렇게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폰다시옹 팔롱이라고 하는 벨기에 작가의 그 미술관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는 애기용 백팩인데 약간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귀엽죠? 약간 이 아저씨가 팔롱이라는 작가의 자켓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를 투영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접어서 10개의 에코백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엄마가 진짜 죄송한데 자식을 잘못 키우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이거를 어찌됐건 짐을 저희 엄마한테 잠깐 맡겨야 되거든요. 그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엄마가 불평불만 하셔도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낳은 것을. 엄마의 자식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부터 잘 쓰던 거를 벨기에 가져왔는데 여긴 에코백이 없을 줄 알고 한국에서 쓰던 것을 갖고 왔는데 여기도 에코백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온유어 마인드 에코백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 뭐지? 저기서 산 그 문구점에서 벨기에에 있는 문구점에서 산 에코백인데 약간 되게 재본할 때 사이즈를 까먹었을 때 이 에코백을 보면 종이 사이즈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에코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에코백은 더 잉글리시 북샵이라고 하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서점이거든요. 사실 이 잉글리시 북샵이 막 서점이 막 엄청 예쁜 서점이고 의미가 있는 서점은 아니에요. 갔을 때 느낌이 약간 할인 서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에코백을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 물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잘 만든 예쁜 에코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니야. 그래도 에코백은 다 보내는 게 낫겠어요. 몇 개를 남겨놓을까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유르트 가방 한국에서 유르트 가방 사고서 받은 가방이 들어있던 그런 가방인데 근데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아까워서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갖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얘도 한국에 다시 잘 가져가서 또 잘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그 파울클래 센터에서 구매한 로키라고 하는 베를린에 있는 가방 브랜드거든요. 약간 이런 시장 바구니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방수 가방 그런 건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미술관 같은 데 가시면 아마 유럽에 있는 되게 큰 미술관에 가시면 거의 100%이 로키백이 있거나 아니면 로키백을 따라한 모조 가방이 있거나 바쿠백이 있거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이 서점의 에코백을 구매 대행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런던에 있는 다운트북스 에코백도 있고요. 그리고 얘도 제가 최근에 생긴 에코백인데요. 이거는 진짜 쪽팔려서 한국에서 아니 벨기에에서 절대 못 들고 다니는 에코백이에요. 제 벨기에 친구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연락을 했더니만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저한테 이 에코백과 이제 벨기에의 특산물을 막 그러니까 이만큼을 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벨기에를 잊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이 주시 벨지라서 나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라고 돼 있는 진짜 개 쓸데없는 가방이에요. 진짜 세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가방. 여기 보시면 벨지 운파 그래서 onetimeBelgi.com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와플이 있는 그런 네, 가방 사이트를 또 어디서 찾았나 봐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 막 그 큐블렛돈이라고 하는 그 난장이 코를 베어 만든 것 같은 젤리 사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초콜릿이랑 그다음에 과자랑 맥주랑 우산이랑 우산도 벨기에 사람들은 우산을 안 써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우산을 쓸 거니까 우산을 넣었대요. 그리고 그 우산도 보면 완전 벨기에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만 들어있는 우산을 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백도 있고 이건 또 제가 좋아하는 에코백인데 브뤼셀에 있는 펠레멜레라고 하는 이 중고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산 에코백이에요. 이 에코백이 왜 좋냐면 손잡이가 두 개예요. 작은 손잡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큰 손잡이랑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두 개입니다. 가방이 꽤 커서 화면에 다 안 담기는데 그래서 아무튼 10개가 또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네? 아, 8. 네, 이거는 디렌카밀 가방인데 되게 크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좀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그냥 새로 살까? 아무튼 디렌카밀 가방이고, 디렌카밀의 50주년인가 40주년인가 30주년인가 모르겠어요. 몇십 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가방입니다. 원래 보통 디렌카밀 가방은 이런 꽃이 없고 그냥 민자 캔버스거든요. 디렌카밀은 여러분 독일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소품 같은 거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암스테르담에도 있고요. 브뤼셀에도 있고. 독일은 유명한 도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냥 벨기에랑 네덜란드 근접 도시들엔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얘네가 네덜란드 브랜드라서 네, 네덜란드엔 100% 어느 도시든 다 있고 벨기에도 거의 큰 도시들엔 다 있어요. 놀러 오시면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8개였고 10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접을게요. 진짜 무겁다. 이거 캐리어에 넣어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그리고 이런 애들 부피 차지도 되게 많이 되는 애들이네,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갑자기 최근에 산 에코백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V&A 뮤지엄에 가서 산 에코백입니다. V&A는 참 진짜 뭘 좀 아는 그런 미술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미술관보다도 더 내셔널 갤러리나 이런 데보다도 굿즈가 퀄리티도 그렇고 디자인도 어마어마하게 예쁜 그런 네, 곳이었고 이것도 역시나 V&A일 거예요. My Bag of Inventions. 네, 나의 뭐라고 발명 가방 네,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예쁜데 이거는 여름에 들고 다니면 좋겠는데 이거는 약간 뺄게요. 사심을 담아서 제가 주황색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런 에코백도 있어요. 그다음 컬러 오브 런던이라서 Colors of London이라서 런던의 색깔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이런 에코백도 있고,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매한 죄송해요. 막 이게 아무래도 에코백이 막 이게 다 먼지가 있다, 그러니까 붙는 그런 천이다 보니까 뭐 코가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롬 옐로우 색상의 에코백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셔널 갤러리 에코백입니다. 그림 기반 에코백.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거는 그 런던에 이 북바인딩 센터 가가지고 산 에코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여성분이 열심히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손에 일단 책을 들고 있는데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바느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막 종이 쪼가리가 땅에 막 널브러져 있고 바늘 실도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송곳 아울이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천조가리인지 종이 쪼가리가 막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막 날 새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네,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바인더의 모습입니다. 재본가의 모습. 그래서 이거는 네,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져가는 에코백으로 빼고, 많기도 하여라.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에코백인데 나름 또 최근에 구매한 에코백인데
벨기에의 KBR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코 어쩌고 아무튼 왕립 벨기에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로고가 들어간 되게 심플한 에코백인데 제가 이런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에코백이고요. 이거는 에코백이 아니고 그냥 크로스백 같은 파우치인데 이거는 제가 쓰는 거거든요. 여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던져놓고 네, 던지고 우려하던 일이, 제가 이거를 에코백을 막 펼치다가 카메라를 쳐서 여러분을 멀미나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더 바른이라고 하는 바이오마켓의 그냥 에코백인데요. 얘도 튼튼하고 좋지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동네 서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동네에 100년 된 서점이 있거든요. 그 동네 서점에 100년을 기념하는 네,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니버시타드, 마드리드 유니버시티의 가방이에요. 이거는 산 건 아니고 마드리드 유니버시티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드리드를 추억하는 기념품이고, 그럼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고, 그리고 이거는 벨기에에 있는 아프리카 뮤지엄 가방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약간 그런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모양인데 되게 얘네가 로고가 이거거든요. 이 아프리카 뮤지엄의 로고가. 그래서 이 로고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넣은 그런 에코백입니다. 역시나 이게 원조 디렌 카밀 에코백이에요. 아까 그게 뭔가 10주년 에코백, 아무튼 기념 한정 에코백이었으면 이게 그냥 원래 민자의 디렌 카밀 에코백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걔는 그냥 한정이라서 눈이 돌아가서 산 거지. 네, 얘가 예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을 접을게요. 그리고 디렌 카밀의 조그만 에코백도 있어요. 이 사이즈가 한국 분들이 약간 회사 같은 거 다니거나 할 때 그냥 출근 가방으로 덜렁덜렁 들고 다니거나 운동 가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도 있거든요. 리추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코스메틱 같은 거 파는 애들인데 거기서 만든 가방이에요. 거기 에코백이에요. 재질이 좀 특이해요. 그냥 약간 타포린백 같은 그런 재질인데 말하기로는 내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아직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릴이라는 도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 릴에 있는 미술관에서 산 에코백. 색깔이 빨간색이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부터 들고 다닐 거예요. 저의 에코백. 이거 들고 다니고 싶었는데 비가 계속 주르륵 쭉쭉 와가지고 못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는 우산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날이 화창한 날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에코백을 들어도 괜찮을 계절이 와서 얘는 잘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옆 사람이 사다 준 에코백인데, 아니다, 제가 샀어요. 같이 가서 제가 샀구나. 네, 이 세른이라고 하는 입자물리 연구소에 가시면 팔고 있는 에코백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이것만 알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설명이 되는데, 단 한 가지 설명을 못하는 게 중력. 여기다가 중력을 합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약간, 근데 할 줄 아는 문장이 이거밖에 없긴 해요. 할 줄 아는 말이, 네, 뭐 세상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중력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거를 모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뭐 이 마지막에 있는 이게 힉스 입자입니다. 그것까지밖에 모르네요. 나머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드리드에서 구매했던 그 호안미로 그림을 모티브로 한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그냥 되게 기본적인 세른 에코백도 있고요. 입자 물리 연구 에코백.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에코백인데, 그 더블린에 있는 인디펜던트 북샵 독립서점에 독립출판한 독립서점 이런 데 가가지고 위에 그 2층에서는 카페에서 스콘과 차를 먹고 밑에 서점 구경하고 그리고 이 에코백 사고 책도 사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아하는 에코백이에요. 저는 다운트북스 에코백보다 이게 더 예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서. 그리고 막 이제 쓸데없는 가방들 한국에서 갖고 온 것들이 막 이어지는데, 위글위글에서 나온 와인 가방이에요. 이거 여기서 잘 쓰겠지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와인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다들 아시는, 한국 분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계시다는 그 조셉 앤 스테이시 가방 맞나? 아니네. 플리츠마마네. 죄송합니다. 플리츠마마 가방. 조셉 앤 스테이시 가방이랑 비슷한 플리츠마마 가방. 근데 막 얘가 짝퉁은 아니라 믿고 싶은데 저 이거 면세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얘도 예쁘니까 킵해놔야겠다. 초록색 가방.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생 때 엄청 잘 메고 다녔던 가방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 황무지 광팬인지 아시겠죠? 황무지로 논문을 쓰던 시절에 황무지 뭐라고 해야 돼? 마크를 가방에다 달고 그렇게 다녔던 미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10개가 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네. 그리고 이거 그거다.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북샵. 네, 이것도 있네요. 그래서 또 접어.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북샵은 좋았어요. 가서 막 뭐 이렇게 서점 구경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밑에서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그 위층에 올라가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꼭 읽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빡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금 내서 거기서 읽은 책이 되게 약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코백이 아니고 정원 도구를 넣어놓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에코백이 아닙니다. 뭔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주머니마다 이렇게 도구를 끼워 넣는 그런 가방인데 그냥 예뻐서 샀어요. 네, 초록색이라 예뻐서 샀어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 소비의 잘못된 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작은 에코백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태산이 될지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귀여운 그런 사연이 있는 가방인데 아시죠? MT. 그 일본 갔을 때 MT 에코백, MT가 이제 유니클로랑 뭔가 콜라보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제가 디자인한 가방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MT 로고를 넣고 이 마스킹 테이프 이 하나를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그 마스킹 테이프 마테학 개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절대 뭐다? 사선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사선 배치에 입각해서 이렇게 마테를 넣어서 네 제가 만든 하나뿐인 에코백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요. 그리고 크기가 딱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 에코백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스트리트에 가면 도미니칸 북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성당 하나를 전체를 개조를 해서 안에는 서점이고 그리고 서점 안에 카페도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성당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나 스테인드 글라스는 없지만 유리나 이런 건 다 남아있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가시면 좋을 그런 서점인데 거기서 그냥 책을 샀는데 담을 데가 없어서 에코백도 그냥 샀습니다. 이거는 모네의 집, 네, 지베르니 모네의 집에 가서 산 에코백이고 그리고 이건 암스테르담 반고 뮤지엄 에코백입니다. 여기도 예쁜데 뒤에 보면 반고의 명언이 적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받았어요. 네, 뭐를 이렇게 받아서 받은 에코백이고 제가 여기에 간 건 아니고 그리고 뮤제오 델 프라도 뮤지엄 에코백입니다. 그냥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현대미술관 에코백. 네, 현대미술관 에코백이고 이거는 디렌카밀 에코백이에요. 되게 크고 되게 많이 들어가서 보부상 분들한테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엄청 뭐랄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쓸까? 솔깃한데 이거는 좀 근데 무거워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네. 그리고 벨기에에서 했던 장 줄리앙의 전시에서 팔았던 에코백. 이것도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흐 그림 에코백인데 이거 어떻게 접는지 모르겠어요. 망했어요. 이거를 한번 뭔가 잘못 접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망해버렸는데 뭔지 모르겠어.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어요. 이런 재질이에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로키백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재질인데 이거보다는 재질이 훨씬 더 빳빳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방수가 완전히 될 것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게 있고 그 델프트 에코백 그리고 이거는 런던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서 산 위자드 오브 오즈 에코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가 10개네요. 쓰러지겠다. 에코백이 막 쌓여있어. 그리고 이거는 그 풍차 뮤지엄, 네덜란드 풍차 뮤지엄에서 산 에코백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겐트의 종탑에서 구매한 가방입니다. 이 용이 그 종탑에 있었대요. 귀여워요. 아니 실제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나름 잘 메고 다닌 친구인데 이제 그만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핸드메이드로 그때 만들어서 파셨던 거라서 엄청 튼튼해요. 엄청 튼튼하고 제가 좋아해서 엄마한테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던 에코백인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다른 에코백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일단 가지고는 가보겠습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파피에르 티그르에서 100유로 이상 샀더니만 준 에코백입니다. 얘도 역시나 파피에르 티그르에서 샀더니까 준 에코백. 뭘 많이 샀죠? 네, 뭘 많이 샀어요. 그리고 얘는 뭘까? 이거는 겐트 갔더니 겐트 카드, 시티 카드를 샀더니만 이 에코백을 줬어요. 이건 준 겁니다. 제가 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옆 사람이 일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에코백. 이거까지 해서 접어서 또 10개가 됐고요. 이것도 파피르 티그르 에코백. 그리고 이 베르사유 궁전 에코백. 그리고 이거는 앤디 워홀 에코백인데 저는 이걸 어디서 샀냐면 쾰른에 있는 루드비히 뮤지엄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백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니고 어딘가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짐 정리를 다 하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데에서만 좀 추려봤거든요. 그리고 이 커다란 에코백은 그냥 아니면 이 가방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깝다 이러고서 여기 있으면 언젠가 쓰지 않을까 이러고 냅뒀다가 오히려 돌아갈 때 짐이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인지라 얘네도 그냥 다 실어서 보내버려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5개고, 이제 여기 안 넣은 애들까지 치면은 이게 또 한 10개라고, 네, 10개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개수를 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개, 그리고 30개, 40개, 50개, 그리고 60개, 70개. 네, 여러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에코백이 70개입니다. 네, 참고로 에코백의 가격은 매우 천차만별로 가장 비싼 에코백은 한 20에서 30유로 사이도 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얘네를 잘 또 가지고 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게 약간 속은 기분이 드시죠? 뭔가 이 영상 무슨 정보가 있을까? 유럽에는 어떤 예쁜 에코백들이 있을까? 이래서 딱 들어오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에코백을 정리나 하고 앉았고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은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으면 어디서 샀는지를 제가 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영상의 목적은 정리에 있기 때문에, 네, 저와 이렇게 40여 분간 정리를 해서 에코백을 쌀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